은퇴, 이게 엄청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일단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가볍게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는 한국과 미국의 은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나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일단 한국의 법적으로 법정 은퇴 나이는 6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60세죠. 미국은 법정 은퇴 나이가 67세입니다. 원래 65세였는데요. 이제 인간 수명이 늘다 보니까 일을 좀 더 해라. 그래서 이제 67세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70년대생 이후 출생자들은 67세,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는 66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이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50세가 안 되더라고요. 49.3세. 와. 근데 미국은 실제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이 62세예요. 이제 전체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60살까지는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실질적으로 50세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특히나 넥타이 메고 출근하시는 사무직 분들은 이제 이게 딱 들어맞다는 거죠. 블루컬러 직종들은 조금 더 이제 이 퇴직 연령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미국의 대기업 사무직이죠. 제가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봤을 때는 62세보다 더 많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67세 이 끝까지 다니시고 은퇴를 하시고요. 은퇴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딜레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70살까지 넘어서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 보통 이런 식이고요. 미국은 만약에 조금 빨리 은퇴를 하신다 이런 분들은 거의 보면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아파서 막 이제 뭐 암이 걸렸다든지 알아 누워가지고 빨리 은퇴하시는 분들만 봤지, 이렇게 막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건 못 봤습니다. 네. 이미 이제 나이가 차면 오히려 더 대우를 받고 다니게 되고요. 대신에 67세 이후에 조금 더 일을 하고자 하면은 좀 연봉을 줄여받는, 그게 좀 적용이 돼서 67세 다닐 때보다는 연봉을 이제 좀 적게 받지만 일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퇴직 연령, 요 이제 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갭이 여기서 이 나이에서 이 나이를 뺀 건데 10.7년이 나오죠, 계산이. 미국은 5 years.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노후연금을 아예 법적으로 못 받게 돼 있어요. 67세가 돼야지만 이게 나오고 있고, 그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건강 문제 또는 일찍 땡겨받고 싶으면 약간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제 좀 적게 받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찍 땡겨드리려는 분들은 많이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페더럴 텍스를 세 가지가 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더럴 인컴 텍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거든요. 그 세 번째가 그 오바마가 만들었다고 하는 오바마 케어. 제가 말한 소셜 시큐리티 텍스, 이게 바로 요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걷어가지고 67세부터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국민연금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조금 뭐 고용 안정성이 미국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 잘 잘리니까 뭐 레이오프 당하면 한 번에 뭐 날아가고 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나? 고용 안정성이 미국이 떨어지진 않죠. 오히려 미국이 더 일을 자기 스페셜티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를 계속 이렇게 경력을 쌓아 올렸다고 하면 67세까지는 쭉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지금 42살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25년이 남았어요. 은퇴 때까지. 근데 이대로 25년을 더 일하면 전문성이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도 보면은 할아버지 엔지니어들은 뭐 진짜 잘합니다. 실력이 좋습니다. 그분들 다 뭐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곳만 주구장창 파니까 한 우물만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은 근데 이제 보통 해왔던 직업으로 50세에 재취업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은 뭐 막 중간에 잘린다고 해도 해왔던 경력으로 재취업이 되는데, 한국은 재취업이 안 된다 보니까 뭐 굉장히 다른 것들을 알아보시거든요. 식당 창업을 한다든지 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제가 앞에 말한 것들은 다 이제 90% 이상이 다 망하는 케이스죠. 왜냐면 평생 안 해보던 일을 갑자기 하니까 그것도 자기 돈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망합니다. 근데 이제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요 10년 동안의 갭이 있으니까 노후연금이 안 나오잖아요. 나와도 충분치도 않은데 그거를 기다리기에는 10년 동안 뭔가를 하긴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한국은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보통. 요즘에 특히. 그러니까 또 50대에 퇴직해도 아직 애들이 미성년자예요. 막 이제 막 대학 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학 보내놓으면 미국처럼 막 깔끔하게 쿨하게, 오케이, 너는 니대로 살아. 이제 뭐 네가 알아서 대학 등록금은 네가 뭐 대출 받아 다니든지. 근데 또 그게 안 되잖아요. 한국은 이제 대학 등록금도 다 내줘야 되고,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취직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뭐 어학연수, 유학, 대학원,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계속 부모님의 그 서포트 지원이 없으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 치면은 집도 해줘야 되고 뭐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어놓은 돈이 없어요. 자기의 노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 한국의 그 문화적인 어떤 문제도 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매뉴얼을 제가 이제 복사를 좀 해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67세로 늘어났다고 적혀 있고 연령대별로 은퇴할 수 있는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이제 이렇게 된다. 순차적으로 바뀌고 있죠. 1960년대 이후생들은 67세다. 그리고 얼리 리타이먼트 가능하고 딜레이드 리타이먼트도 가능하다. 그 70세 이후부터는 무조건 받긴 받아야 돼요.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제 매달 연금을 받긴 받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거죠. 2024년 1년 전 기사인데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 80대인 줄 알았는데 90세가 넘었고 남성의 평균 수명도 86.3세다. 와, 네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한국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게 평균 수명이 기냐. 의료가 진짜 잘 돼 있는 나라구나. 대단하죠? 미국은요. 남녀 합해서 78세인가 그렇습니다. 80세가 안 돼요. 평균 수명이.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건강 수명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한국은 건강을 잃어갖고 만약에 알아 눕잖아요. 근데 그 건강 수명이 70세 정도? 그러니까 그 70세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86세까지 15년 동안 굉장히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15년을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행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알아 놓으면 곧 이제 가신다. 뭐 한 3, 4년 뒤에. 근데 이거는 정말 신기한 게 저희 회사도 저번 CEO가 은퇴를 하자마자 죽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멀쩡했거든요. 굉장히 건강하고 되게 젊어 보였는데, 은퇴를 하고 몇 달 뒤에 이제 pass away 했다고 전체 공지가 뜨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태고. 지금 평균 수명이 90살인데, 지금 49.3세 폐쇄하면 어떡하나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기사 한번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딱한 한국의 가장 72세까지 일해야 쉴 수 있다. 이제 은퇴하고 좀 쉬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식들 딸려 있고. 요즘에 참 그 캥거루족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독립심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 30대 애 부모한테 서포터를 받는 비율이 4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직업이 없이 부모한테 용돈이나 뭐 월급을 받는 게 심각한 문제죠.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요 기사를 보고 나면 그럼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87세. 아까 남녀 합해서 평균적으로 잡았어요. 미국의 기대 수명은 78세. 그러면 은퇴 후의 노후 기간이 37년, 은퇴 후의 노후 기간이 16년 이렇게 되고. 그죠? 이건 78세에서 62세를 뺀 겁니다. 실제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 노년층의 재취업이 필수가 되는 한국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해온 경력으로 재취업이 안 되니까 대부분 노동계약직이 대다수다. 몸으로 하는 직업. 한국의 은퇴 채널 이게 유튜브 보면은 뭐 갑자기 뭐 벽지 바르는 도배일을 배우러 다닌다든지 뭐 배관공 일을 배우러 다닌다든지 타일 붙이는 거 있죠. 타일공 노가다 하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 막 그 물류센터 쿠팡 이런 데서 그 상하차, 택배 상하차 이런 거 하고 막 진짜 많습니다. 그러서 사는 분들 다 대기업 부장 뭐 이런 임원 출신들이세요. 예, 그나마 그 정도 똑똑하시니까 빨리 현실을 깨닫고 이렇게 이제 빠르게 뭔가를 살 길을 찾아서 하신 분들이 있죠. 그게 뭐 부끄러운 건 아니다. 흠이 아니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그분들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 저 양반들이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어우, 진짜 저런 일을 하면서 지금 막 그 몸으로 하는 그런 거의 노가다죠. 예, 그런 일을 하면서 막 그 새파랗게 어린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일을 배우면서 회사 다닐 때는 임원이고 막 이랬지. 그 임원 고작 1, 2년 하다가 나오면은 예, 그렇게 이제 현실이 완전히 뒤바뀌니까 그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잠깐 요거 좀 읽겠습니다. 채팅.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62살에 은퇴하는 건 자의적 퇴직이 많을까요? 타의적 요소가 많을까요? 네,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이건 아까 말했듯이 건강상의 문제로 자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나이 때 막 뭐 암 수술하러 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걸 많이 봤지. 회사에서 62세 넘은 사람을 레이오프 하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 살아남아. 왜 그런 말이 있죠. 명언 중에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 60살까지 회사를 다녔다는 거는 예, 굉장히 그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잘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예, 거의 보통 막 프린시플 엔지니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뭐 SM이라고 하는데 Subject Matter Expert라고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로 대접을 받고 이제 그 분야에서 밑에 사람들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 자문 역할을 하는 연봉도 굉장히 높고 이런 식이라 그런 분들을 쫓아내기는 힘들죠.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보통 자의적으로 나간다. 오디님, 보통 미국 엔지니어들은 한 분야에서 쭉 일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업종 체인지를 한 번씩 할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엔지니어들은 한 분야를 파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바꿨는데 오스틴으로 이사 온 이유가 이직을 하면서 바꾼 건데 제가 원해서 바꾼 거예요. 업종 체인지를. 이 분야를 해보고 싶어서. 첼로님, 취업 전선을 뛰어들었는데 뽑아주지 않는 것도 문제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연봉이 좀 적어야죠. 월세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제 취업이. 치킨집도 요즘엔 잘 안 해요. 이제 한때 많이 하다가 이제 치킨집 안 하고 이제 뭐 빨래방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인 빨래방, 그 다음에 뭐 그 무인 편의점 이런 거,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것도 은퇴 자금 꼬라박아가지고 하시는데 망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통 본인 노후 자금 다 모았다 싶으면 퇴직 많이 하시나요? 글쎄요. 일단 끝까지 다니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나이쯤 되면은 직급이 올라가가지고 월급이 엄청나니까 그냥 뭐 술렁술렁 다녀도 막 많이 돈을 받으니까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 미국에 현실적으로 노후 자금 다 모아서 퇴직하는 고연령층이 많이 있나요? 네, 요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들은 날 더 높이 날게 해. 새로운 날 이제 시작해. 글로벌 공대이